네, 저승사자 하면 왠지 죽은 자 이렇게 데려간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푸디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몸을 떠나면 혼이 사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저승으로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아닌가.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무섭고 공포스럽기만 한 줄 알았던 귀신의 존재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볼수록 매력적인 우리나라의 귀신들, 볼매 귀신들 말이에요. 이런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지난주 궁금증을 안고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매력의 이유는 무엇인지 귀신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더위 잊으러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귀신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마침 우리나라의 대표 귀신을 우리의 앙디가 정리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푸디님이 귀신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어떤 귀신들이 있나 한번 네. 찾아보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처녀 귀신. 처녀 귀신 다 알죠? 머리 길게 해가지고 하얀 수복은 전설의 고향 하면은 그쵸? 빠지지 않는 처녀 귀신은 흰 손목에 긴 생머리 그리고 맨발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속이나 폐가, 우물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다고 합니다. 또 저승사자. 우리 푸디님이 지금 네, 갓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저승사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갓. 우리는 TV에 보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저승사자가 눈이 없는 얼굴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흰 얼굴뿐만 아니라 눈이 없는 얼굴도 특징도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사자보이즈의 그것도 되고 또 저는 최근에 수우파에서 우리 코리아 범접이 또 저승사자의 느낌으로 갓을 쓰고 컨셉으로 해왔던 게 있어서 그것도 또 생각이 납니다. 핫하네요. 저승사자. 맞아요. 그 신과 함께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귀신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또 구미호. 네. 그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 매혹적이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치만은 생긴 것과 다르게 사람의 간을 빼먹는 무서운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도깨비. 도깨비 하면 또 무서운 모습도 있지만은 귀여운 모습을 가진 귀신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도깨비 하면은 캐릭터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옛날에 만화 캐릭터 꼬비꼬비였나 깨비꼬비였나 그 캐릭터도 또 생각이 나고 여러 도깨비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도깨비는 사람의 물건에서 태어난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뿔이 있기도 하고 방망이가 있기도 하고 기이한 웃음, 장난꾸러기 기질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징을 보니까 저번에 저희 방송에 나왔던 거에 장난스럽고 기이한 웃음 형체는 없지만은 도깨비의 특징과 조금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능력은 금은보화를 준다는 그런 루피를 영감에도 나오죠. 그런 도깨비의 기다려지는데요. 맞아요. 그 도깨비는 좀 무서운 것보다 조금 설레는 그런 귀여운 그런 모습들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귀신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귀신들이라고 해서 몽달 귀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남성의 귀신, 처녀 귀신과 짝을 이뤄서 등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쵸. 네, 또 여자 귀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원기, 원혼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복수를 못해서 떠도는 귀신을 이야기하고 또는 흉가나 귀신의 집에서 자주 묘사되는 존재들 이름은 없지만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귀신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산신령, 용왕 이런 자연령과의 혼합 형태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산신령은 산을 수호하는 신령 그래서 동자승이나 노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고 용왕은 바다의 신 용궁 전설 등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신령이나 용왕은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신령 계열이지만은 때로는 혼용
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지금 이거 이야기한 것도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모르는 귀신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미지의 세계이니까 거기는 귀신의 세계는 또 다른. 네, 듣다 보니까 그 산신령 요즘에 그 캐데온에서 호랑이 나오잖아요. 엄청 귀여운 호랑이 혹시 그거 짤 보셨어요? 그 쇼츠? 걔 호랑이가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하다가 화분이 딱 넘어지니까 그 화분 넘어진 거 계속 집착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 나오는데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호랑이가 약간 그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약간 신령의 느낌, 산을 수호하는 그런 신령의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모양이 약간 호랑이처럼 이렇게 생기기도 했잖아. 호랑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네. 그래서 뭔가 우리 한국과 굉장히 일치되는 존재인 것 같고, 지금 호랑이가 난리 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죠. 굿즈로.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핫한.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존재, 뭐 사실 우리도 잊을 수 없는 존재 있잖아요. 지금 달고 있는데. 우리 이지은 작가님의 친구의 전설에 나오는 호랑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지은 작가님의 그 작품에 거의 등장하는,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나? 너무 은근히 허당미가 있어서 되게 귀엽잖아요. 되게 강인데 하면서도. 그래서 되게 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귀신들의 쭉 이제 앙띠님의 정리를 쭉 들어보니까 와, 이게 우리나라 귀신들의 좀 특징이 억울함이 있고 슬픔도 있고 좀 한을 많이 품고 있는 존재다. 그리고 좀 억눌린 감정이나 사회적 소외를 좀 반영한 상징이기도 한 것 같다 말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제사나 구통에서 좀 이제 산자와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세계가 우리나라만의 세계관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무서운 존재라고 하기보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소신, 조력자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성들이 묻어나서 매력적인 캐릭터로 계속 진화해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로 막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귀신을 봤을 때 단지 공포의 대상만이 아니라 애잔한 뭔가 그 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푸디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저승사자 하면 왠지 죽은 자 이렇게 데려간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달리 푸디의 관점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 보니까 몸을 떠나면 혼이 사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저승으로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길을 안내하는 존재가 아닌가, 동행자, 안내자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하면 저승사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뭔가 좀 그래도 죽었을 때 좀 안정되게 나를 안내준 사람이 있네라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세이들은 귀신하면 어떤 좀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엘딘 귀신 지난번에 귀신이랑 이야기 나눈다고요? 귀신 같이 놀자 이럴 거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주로 귀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세요? 귀신이요? 귀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쵸. 원한이 많고 정말 처녀 귀신? 네. 소복 입은? 그쵸. 소복 입은?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뭐죠? 시브나. M. 네. 이제 초록색 눈. 네. 그렇게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귀신 이러면. M을 떠올리시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와닿진 않아요. 이게 크게 제가 귀신을 와닿진 않아요. 그다지 귀신에 뭐 이렇게 나타나면 지나가는 재밌겠다. 오히려 대화나 한번 해보자. 네, 궁금한 거죠. 너는 어떻게 지내니? 왜 여길 떠돌고 있니? 이러면서. 이제 세계를 궁금해하며. 아니야 올라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거 할 줄 알면 무당을 그런 거
건가? 대화를 하고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구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슈디님은 귀신하면 그 군인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귀신을 보는 노무사 이야기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노무사에게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 젊은 옥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산업 현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네가 풀어주면 너는 계속 살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서 자기 옆에 이제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가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그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현장의 사람들, 여러 부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해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이 귀신으로 나와요. 근데 그 노무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원혼을 이렇게 떠도는 원혼들을 이제 원한을 이 노무사가 해결을 해주면서 이 죽은 영혼들이 이제 편안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 내용이 좀 쌈박하네 이런 느낌이어서 봤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하고는 동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어찌됐든 위로해줘야 되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자, 그런 거에 맞아요. 어떤 취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전설의 고향을 보면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거든요. 절대 입을 못 넣어요. 그렇죠. 가장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건 내 다리를 나. 맞아. 진짜 남고 이렇게. 정말 사람 다리를 구워 먹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내 다리를 쫓아나오는 귀신. 네. 그거는 아직도 지금도 아마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워낙 임팩트가 있는 전설의 고향 편이어서. 전설의 네. 고향. 그래서 저는 귀신 얘기 나오면 그런 거, 그리고 지금도 여기 있나? 그런 생각.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우리 앙대는요? 귀신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저도 귀신하면은 저도 근데 귀신물들을 조금 많이 봐서 전설의 고향도 많이 봤었고 어렸을 때 아빠가 또 즐겨 보셨어서 볼 때 아빠랑 할아버지가 또 같이 보고 학교 괴담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드라마나 영화도 소재가 되게 많잖아요. 호텔 델루나도 있고 여고 괴담도 있고 심야 괴담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상상 속의 그거고 해서 별로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지난 화에 얘기한 것처럼 겪어봐야지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과거와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귀신 이야기들, 빨간 유지줄까, 파란 유지줄까, 뭐 콩콩 귀신 막 이런 거였다면은 요즘엔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사람들의 실화를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더 무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호랑이 얘기도 했었는데 호랑이가 옛날에 무서웠던 이미지인 이유가 호랑이가 굶주렸을 때 진짜 무섭게 완전 말랐을 때 그 형체가 되게 무섭게 생긴 모습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동물원에서도 막 먹이도 있고 먹이를 잘 먹으니까 포동포동해지니까 아무리 무섭게 해도 귀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는 이미지도 변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호랑이 얘기를 따라.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그 변한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진 이유가 그런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맞아요. 시대를 지나면서 그 보는 관점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우리나라 귀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이제 들어본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귀신들이 막 누구를 좀 괴롭히고 막 해하려고 나타나는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장하홍
500년 전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저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런 사연들이 좀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산업주의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다들 너무 자기속에 애잔한 그런 억울함들이 갖고 계시지는 않나? 그래서 귀신들이 마냥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많이 힘들 때 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해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우리 민족의 정서와 닮아 있는 게 아닐까. 우리 민족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보면 좀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정서 자체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의 뭐 정서와 굉장히 닮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좀 침략하기보다는 수호하고 지키고 어쨌든 버텨서 평화를 좀 사랑하는 민족들의 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성과 약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슈디님께서 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의 문화의 힘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푸디는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민족적 성향이 있음을 알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힘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 문화 콘텐츠, K 콘텐츠, K 열풍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또 따지고 보면 문학에서도 K 콘텐츠 열풍은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작년에 이제 타셨고, 그걸 비롯해서 사실 그림책 분야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드러내시고 계신데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안데르스상의 이수지 작가님 그리고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의 베키나 작가님 이 두 상은 굉장히 작가한테 주는 영광적인 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 자 우리나라의 작가가 이런 상을 좀 받았고 또 볼료나 라가치 상에서도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름을 듣는 건 이제 낯선 일이 아닌 정도로 말이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그림책도 한번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하나 푸디가 한 권 준비해 왔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귀여움이 가득한 도깨비가 나오는 그림책인데요. 이렇게 생긴 네 동해번쩍 요 책입니다. 여기 도깨비 혹시 보이세요? 여기 이쪽이군요. 여기 도깨비 보이시나요?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엑살스럽게 이 책을 한번 동해번쩍 우선 이 그림책의 일부 내용을 우리 부드러운 목소리의 에이디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번쩍 유다정 글 권문희 그림 출판사 사파리 용마루 끝에 사는 동해번쩍이 누군가 우는 소리에 깨어났어. 에이 시끄러워. 누가 자꾸 우는 거야? 동해번쩍은 입맛살을 찌푸리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 신령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금껏 고생만 하시다가 병에 걸렸는데 약을 살 돈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흑흑흑. 웬 처녀가 울면서 신령님께 빌고 있지 뭐야.
그때 방 안에서 앓는 소리가 나네. 처녀는 깜짝 놀라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 어디가 아픈데 저러지? 동해번쩍은 궁금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지. 동해번쩍은 기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익살스럽고 귀여움이 가득한 그득그득,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귀여움이 그득그득한 도깨비, 요 도깨비예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 표지에서 한국적 학풍이 굉장히 확 느껴지시죠. 지금 이렇게 먹으로 그려져 있어서 한국적인 학풍도 많이 느껴지지만 또 이 종이 자체가 한지라서 이 한지에서 느껴지는 약간 까칠까칠한 이런 까칠까칠한 게 그 부드러운 그 종이의 질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만져보게 되는데요. 이 귀화집 풍경이 잘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이 캐대언에도 이 귀화집 위에서 막 만나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런 귀화의 느낌도 잘 느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도깨비가 결국에는 이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게 된 이 할아버지가 기와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기와 도깨비가 결국에는 도와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결국엔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을 기와 도깨비한테 를 통해서 보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정서는 귀신이든 무서운 존들 다 떠나서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갖고 있는 민족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수록 매력적인 도깨비, 이런 동해번쩍, 캐더에 나오는 호랑이, 뭐 이런 또 우리 공예의 도깨비, 이런 매력들이 좀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들이 세계에 계속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깊이 숨어있는 이 매력들이 동해 번쩍 이런 것처럼 계속 번쩍 드러나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남에게도 행복감을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귀신 너마저 국뽕 차오른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DJ 푸디였습니다. 안녕.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 달빛 아래 호랑이는 빛이 번쩍, 같이가 오는 귀신이 오고 저승사자 검은 갓멋이 넘쳐나. 다리는 와 그 한마디에 우린 이불 속으로 숨었었지. 근데 왜 자꾸 떠오를까, 무섭지만 보고 싶어도. Hey demon hunters, we love our ghosts. 공유의 도깨비 이동욱의 death host. 세계가 반하는 내운 이야기, ghost story never ends, spicy and bold. 꿈의 귀신, 학교 뒷골목,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전설들. 도망치고 싶지만 못 멈춰. 이게 바로 베이스릴 감성. 무서운데 자꾸 끌려가. 이런 매력도 어디 있나. 고개 돌리면 또 거기 웃고 있는 저승사자. K-Demon Hunters, Fear meets Fire. 한복 입은 안녕들로 Bonus Fire. 우리 귀신은 너무 멋져. 무섭고 예쁜 한국의 vibe. 다리는 와 그 한마디에 우린 이불 속으로 숨었었지. 근데 왜 자꾸 떠오를까, 무섭지만 보고